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책 작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작가인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달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을 했고요. 일러스트를 하면서 거의 백수로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수로 살면서 이렇게 느린 생활을 하시면서 그 세상을 보고 느꼈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던 지역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느린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녕달의 달 작가의 그림책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달 작가는 그림책은 아이만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른들을 위한 그런 그림책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책 작가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달 작가는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없는 작가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고요. 베일에 쌓여있는 신비주의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안녕달 작가의 그 소개가 여기 그림책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물 흐르고 경치 좋은 산속 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지금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림을 그린 책으로 진짜랑개, 그 다음 잘자 코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은 5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수영장, 할머니와 여름휴가, 메리,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5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수영장입니다. 이 수박수영장은 안녕달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박수영장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 속같이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수박수영장은 작가가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빼려고 이렇게 구멍을 낼 때 구멍이 생긴 곳에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을 보고 수박 수영장을 생각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하시다가 귀찮으셔서 그림책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박 수영장에 보시면 이 그림책을 보면 작가가 애니메이션을 좀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좀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수박 수영장은 여름에 수박을 수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와 같이 올해도 똑같이 수박 수영장을 개장을 합니다. 수박 수영장에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고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즐겁게 미끄럼도 타시면서 모두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박 수영장에 아주 한낮 아주 더운 때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름을 파는 아저씨십니다. 그 아저씨는 먹구름과 그냥 구름을 파십니다. 그냥 구름은 햇볕을 가리는 그런 구름이고요. 먹구름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름입니다. 이처럼 안녕달 작가는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에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이 안녕달 작가도 백수로 지내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사시는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의 비밀 병기를 그렇게 키우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이 조금 외부 활동이 조금 많아지지 않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기에 그 자기의 비밀 병기를 키우셔서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때 알아주겠죠.
안녕달 작가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이곳저곳에 그림책을 내려고 원고를 냈지만 계속해서 다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비밀 병기를 닦다 보면 나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이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인 수박 수영장을 보고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수박을 사서 아이와 함께 수박 수영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면서 수박 물이 촥 차오르는 그런 수박 수영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원고를 보내는 것마다 거절을 당했던 안녕달 작가는 지금 스타 작가입니다. 백수 시절에 굉장히 느릿느릿 움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백수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때가 없었으면 사실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오랜 기다림과 그 백수 시절이 만들어준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수영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의 여름 휴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은 좀 특징이 이 내지가 이렇게 반짝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그림책을 만들 때 좀 번뜩거리는 그런 종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여름 휴가도 마찬가지로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출판사에도 거절을 당했던 그런 그림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감각 있는 그림책인데 왜 거절을 당했을까? 그때 이런 그림책은 잘 팔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런 방 안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정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홀로 사시는 그런 할머니세요. 할머니께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띵동띵동 누가 옵니다. 누가 왔을까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나가시죠? 맞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손자는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탔어요. 예, 엄마와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하시죠. 할머니 힘드셔서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조금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을 때 엄마는 아프니까 어디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동굴에 갔는데 동굴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곳을 정말 꿋꿋하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엄마를 오해했었구나. 엄마가 어디를 가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오면서 손자가 가져다 준 선물이 있습니다. 소라 껍데기입니다.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어떤 소리가 나죠? 예, 바람 소리가 나죠. 이 손자가 준 그 소라 껍데기에서도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 바다 소리, 그 다음에 바다 소리, 바람 소리까지 이렇게 그 소라 껍데기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손자는 집을 가면서 할머니께 이 소라 껍데기를 선물로 드리고 갑니다. 할머니 댁에는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사실 고장이 나서 잘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이렇게 더운 여름을 좀 힘들게 보내시고 계셨는데 그 소라 껍데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키우시는 메리가 그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메리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바닷가에 가기 위한 수영복과 그 다음 수박과 양산을 챙겨서
그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다에 가신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충분히 즐기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기념품 상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오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선풍기를 고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할머니의 상상이 바다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할머니가 저렇게 가족과 함께 바다에 가서 즐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보면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할머니 방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잘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그런 소리를 상상해보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속마음이 있고 손자의 속마음이 있고 며느리의 속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그런 놀이를 하면 그 속에만 두고 있지 말고 좀 밖으로 표출하는 거,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여름 휴가에서는 이 그림책을 읽고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여름 휴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왜냐면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왜냐면이라고 나온 것처럼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이죠. 뭘 물어보면 꼬리에 물고 해서 왜를 계속 하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 아이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굳이 답을 몰라도 이 책에 나오는 왜냐면처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이와 함께 즐겁게 아이가 왜 하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비는 왜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 그 질문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과학책, 옛날에 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구름이 무거워지면 그것이 비로 돼서 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엄마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가 왜 와요? 하고 물었을 때 엄마는 새들이 울어서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런데 왜 새들은 울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물고기들이 놀려서 그래. 물고기들이 놀려서 새들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러면 또 아이는 묻겠죠. 그런데 왜 물고기는 새를 놀려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물고기들이 씻지 않아서 더러워서 놀리는 거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씻는데 새는 씻지 않아서 더러웠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새를 보고 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가 묻겠죠. 물고기는 왜 몸을 자꾸 씻어요? 라고 묻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등이 간지러워서 계속 물고기는 씻는 거야. 그러면 또 아이는 왜 근데 물고기는 등이 간지러워요?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엄마는 거기에 답변을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아이의 상상력을 정말 자극하고 아이의 상상력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도 예쁩니다. 이 왜냐면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읽어보시면 뒤까지 읽어보시면 또 왜 엄마는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십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의 질문에 정답 찾기보다는 즐거움 찾기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술관에 갔는데 어떤 엄마께서 A4 용지를 이만큼 두껍게 프린트를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도슨트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도슨트가 되셔서 아이에게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까지는 정말 대단한 엄마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저 구석에 데리고 가셔서 엄마가 했던 질문에 대한 엄마가 해줬던 설명을 또 질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주눅든 모습을 보고 저게 교육이 아닌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질문을 정답 찾기라기보다는 즐거움 찾기로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문 찾기에서는 정답 찾기가 아닌 재미 찾기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아이의 질문에 조금 창의적인 그런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상상이 행복을 만드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이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책은 메리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그림책은 메리라는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강아지들의 이름들이 예쁜 이름들도 많고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을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의 강아지들이 모두 메리였습니다.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도 강아지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이름들은 모두 메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작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골에 갔을 때 메리가 모두 가족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메리가 자신을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짖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셨던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모두 메리였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3마리를 낳죠. 이 3마리의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아지를 낳으면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눔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께서도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아까 할머니의 여름 휴가에서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메리를 키우시는 할머니께서도 혼자 사시는 그런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메리와 함께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리가 강아지 3마리를 자기가 낳은 강아지 3마리를 모두 보내고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그림책을 읽고는 메리는 희노애락을 함께한 인생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가족,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 나오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모두 독거노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손녀를 키우는 그런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머니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메리가 낳은 강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 중에 엄마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그 아이에게, 손녀에게 그 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를 주시는 그런 마음 따뜻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박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이 막 수영장으로 달려가는데 그 아이들 틈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안녕달 작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림책에 다 담으셔서 너무나 그림책이 사랑스럽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메리였습니다. 5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윤여림 작가가 글을 쓰시고 안녕달 작가가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는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엄마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이가 조금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그림책이지만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엄마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이와 긴 시간을 헤어져 있는 게 유치원 갔을 때죠. 유치원 가서 그 다음에 오전에 유치원 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아이가 무엇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이는 또 아이대로 처음 엄마와 오랜 시간 헤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도 또 분리불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5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그때 정말 내가 보이지 않으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한동안 아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분리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 불안해서 내가 엄마에게 뭔가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있다 올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오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1시간 있다 올게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왔다던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좀 분리불안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계속 아이가 엄마와 좀 헤어지는 시간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이와 헤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아이를 다 키웠으니 나는 이제 뭐 내 인생은 뭐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어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를 군대에 보낸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아이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타인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분리불안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아이와 엄마의 건강한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 다양한 관계와 관계의 거리는 어떤지, 이런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 수박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메리,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5권의 그림책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 따뜻하고 훈훈한 그림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녕달 작가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처음에 초기에 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림책 새로 나온 그림책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움직이는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녕달 작가가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좀 그림책과는 좀 다른 그런 훈훈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첫 번째는 찰스키핑의 작가의 그림책을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작가의 그림책,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 외국 작가의 그림책,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린 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바라 베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책 역사 연구가래요. 근데 그분이 그림책은 텍스트와 사파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디자인이다. 특히 하나의 문화상품이고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기록물이며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경험물이다. 또한 그림책은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서 글과 그림이 상호의존적이고 마주보는 두 면이 동시에 펼쳐져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고 지면이 넘어갈 때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녕달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른이 그림책을 보는 걸 민망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어른들이 그림책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저는 그림책을 지금 모은 그림책을 모두 전시해서 어른들이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놀이터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도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는 또 외국의 작가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